오빠, 이 할머니는 누구야?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어요. 63세의 나, 42세의 그리고 그의 20대 여자친구,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석 달 전 어느 평범한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63세, 과부가 된 지 3년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저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손주들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내 감정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설렐 일도 기다릴 일도 바랄 일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는 아침.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성당 봉사를 마치고 무거운 김치 상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63. 이 나이에 이런 걸 혼자 하고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고 했고 아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어요. 나는 그저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휘청했어요. 상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훤칠한 키, 아마도 180cm는 될 것 같았어요. 잘 다려진 흰 셔츠에 청바지,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 미소. 남편도 아들도 그 누구도 나를 보며 짓지 않았던 그런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잡히는 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게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상쾌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향 같기도 하고 바다 향 같기도 한 그런 냄새. 남자 냄새. 그가 상자를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짜릿했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 남편과 첫 데이트를 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쾅쿵쾅. 귀에서 내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63세 할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 라디오 DJ 같은 그런 목소리. 저기 주차장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설마 지금 내가 얼굴이 빨개진 건 아니겠죠? 아, 저도 주차장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시죠. 그가 걸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성당 자주 오세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 봉사를 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 성당 다녀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박순자예요. 할머니라고 부르시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가 맞는데.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할머니로 불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박순자 씨,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나이로는 42이에요. 42. 나보다 21살 어렸습니다. 내 아들보다도 3살 어렸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3분이 3초처럼 짧게 느껴졌어요. 그가 내 차 트렁크에 상자를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다음 주에도 봉사 오세요? 네, 매주 와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그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눈가에 깊은 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염색해도 금방 올라오는 흰 머리, 처진 눈꺼풀, 처진 볼살. 나는 늙었어요. 63세. 할머니. 그런데 왜 그 젊은 남자가 나를 보며 그렇게 웃었을까요? 왜 나는 그의 손길에 떨렸을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나는 그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손등을 스친 그 순간, 따뜻했던 그의 손, 부드러웠던 그 촉감,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손을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상큼하면서도 남성적인 향. 나무와 바다가 섞인 듯한 그 냄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그냥 엄마였어요. 할머니였어요. 며느리의 시어머니였어요. 여자로서의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일 수 없다고, 누군가에게 설렐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3분 만에 그 사람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 떨린다는 것, 설렌다는 것. 나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일요일 나는 평소와 다르게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꺼내고 입어보고 또 벗었어요. 이건 너무 화려하고 저건 너무 수수하고 이건 너무 늙어 보이고 저건 너무 젊은 척 하는 것 같고 무슨 옷을 입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성당 가는 건데. 그냥 봉사 가는 건데.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 안 입던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너무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줬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비비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화장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63세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성당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있을까? 아니면 지난주가 마지막일까? 혹시 나를 기억이나 할까?
미사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보일까 싶어서.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그냥 친절이었구나.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가 서 있었어요. 입구 옆 기둥에 기대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셨네요.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민우 씨도 오셨네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절해야 했어요. 나는 63세 과부고 그는 42세 젊은이였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알면 어떡하지?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카페는 성당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같이 걸어가는 동안 그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네, 좋네요. 순자 씨, 그 니트 잘 어울리세요. 색깔이 밝고 좋아요. 내 옷을 알아봐 줬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카페는 조용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커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주고 나는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순자 씨는 혼자 사세요? 그가 물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지만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내게 외롭냐고 묻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건강하시냐고 물었고, 아들은 돈 필요하시냐고 물었고, 친구들은 손주들 잘 크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 외로워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어떻게 성당을 다니게 되셨어요? 저도 혼자예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도 외로웠던 거예요. 그가 커피잔을 들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눈을 보고 입술을 보고 다시 눈을 봤어요. 숨이 막혔어요. 순자 씨,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네, 뭐라고요? 나는 제대로 듣지 못한 척 했어요. 아니, 정말 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귀에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거든요.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순자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눈빛이 예뻐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눈빛. 미소가 예뻐요. 목소리도 좋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순자 씨 손이 차네요. 추우세요? 아니, 추운 게 아니에요. 뜨거워요. 당신 손이 내 손을 만지는 순간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온몸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 작은 움직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손등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순자 씨, 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커피 말고 저녁도 같이 하고 싶어요. 순자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건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63세 할머니에게 42세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절해야 해. 이건 말이 안 돼.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할까? 아들이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늙은 주제에 철없다고 할까? 젊은 남자한테 매달린다고 할까? 하지만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뺨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자로 살아보자. 한 번만이라도 사랑받는 여자로 살아보자.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우에게서 문자가 올까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 왔습니다. 순자 씨,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맛있는 거 드세요. 사소한 문자들이었지만 그 문자 하나하나가 나를 설레게 했어요. 토요일이 되자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다 뒤져서 제일 젊어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결혼식 갈 때 한 번 입었던 옷. 아직 깨끗했습니다.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어요. 3년 사이에 살이 빠졌나 봐요.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립스틱. 며느리가 선물한 화장품을 다 꺼내서 발랐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파마를 새로 하고 염색도 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맞나? 63세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우는 완벽했어요.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 넥타이는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그 향수 냄새, 나무와 바다가 섞인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 씨, 그가 나를 위아래로 천천히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훑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 씨도 멋있어요. 그가 활짝 웃었어요. 이 꽃 받아주세요. 붉은 장미, 12송이였습니다. 꽃까지 고마워요.
레스토랑은 호텔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순자 씨가 더 예뻐요. 저녁을 먹는 내내 그는 나만 바라봤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와인을 마시면서도 그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맛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시선, 그의 미소,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살짝 잡았던 그 온기만 기억나요. 순자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저녁을 먹을 수 있다니. 민우 씨야말로 젊고 멋있는 분이 왜 나 같은 할머니와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가 내 말을 끊었어요. 순자 씨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게는요. 순자 씨는 그냥 순자 씨예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 집에 모시고 가도 될까요? 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뭔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시동을 끄고 나를 바라봤어요. 커피 한 잔 해도 될까요? 안으로 들어가도 들어오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커피를 내왔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나란히. 순자 씨, 민우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순자 씨가 너무 좋아요. 민우 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뛰는데. 순자 씨를 볼 때마다 행복한데. 전순자 씨의 눈빛, 목소리, 웃는 모습, 모든 게 좋아요. 그가 손을 뻗어 내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손바닥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얼굴로 스며들었어요. 예뻐요, 정말.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마치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뺨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순자 씨,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의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눈을 떴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내가 비쳤어요. 63세 할머니가 아니라 한 여자가. 민우 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이 넓고 따뜻했어요. 단단한 가슴,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닥콩닥, 나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끼면서. 그의 입술이 내 머리카락에 닿았어요. 이마에 닿았어요. 눈꺼풀에 닿았어요.
그리고 입술에 30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살며시 누르고 떼고 다시 눌렀어요. 나도 응답했습니다. 더 깊어지는 키스. 그의 혀가 내 입술을 살짝 핥았을 때 나는 입을 열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날 밤 민우가 돌아간 후 나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여자야.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씩 민우를 만났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레스토랑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내 집에서 매번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6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니, 20대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았어요. 그날도 민우가 집에 왔어요. 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와, 순자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더 먹어요. 순자 씨가 해주는 밥이면 뭐든 다 맛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어요. 순자 씨,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편안한 거 처음이에요. 나도요, 민우 씨. 그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에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그가 내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좀 더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우 씨,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나는 황급히 일어나 민우의 옷깃을 바로 잡아주고 내 머리를 만졌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혜요. 며느리였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도 없이? 잠깐만요. 나는 민우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예요. 아, 제가 나가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같이 나가요. 문을 열자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곧바로 민우에게 꽂혔어요. 어머니, 손님 계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 네. 성당에서 알게 된 분이야. 강민우 씨. 민우가 나와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순자 씨와 성당에서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우의 얼굴을 훑었어요. 훤칠한 키, 젊은 얼굴,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놓인 와인잔을 봤습니다. 다시 나를 봤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민우가 눈치를 채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순자 씨. 안녕히 계세요. 며느님도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가요. 민우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말했잖아. 성당에서 알게 된 친구야. 친구요? 어머니, 저 사람 몇 살이에요? 그게 42, 42이요? 어머니가 63이신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친구 사귀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친구요? 어머니, 제가 뭘 본 것 같은데요. 와인잔 2개,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그게 그냥 친구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혜야,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야. 난 어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어머니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신 것도 알아요. 근데 하필이면 저렇게 젊은 남자요? 혹시 돈이 목적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돈? 어머니,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외로운 여성들 노리는 사기꾼들. 나이 많은 여자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거요. 민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몇 번 만나보셨다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가. 네, 나가라고. 당장 나가. 나는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내 집에서 나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며느리 말이 맞는 걸까? 민우가 정말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따뜻한 눈빛이, 그 진실한 손길이, 그 부드러운 키스가 거짓일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며느님이 화나신 것 같던데. 응, 괜찮아. 미안해, 민우 씨.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들이 걱정하실 수 있죠. 제가 너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민우 씨, 순자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순자 씨한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고마워요. 내일 봐요. 사랑해요, 순자 씨.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다툼 후 나는 사흘 동안 민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를 안 보니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밤마다 그의 키스를 떠올렸습니다. 목요일 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순자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제 집에서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사기꾼, 돈, 이용.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어요. 좋아요. 금요일 저녁 민우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였어요. 30평대.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 씨.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검은색 앞치마.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와, 집 정말 깔끔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깔끔하게 하는 버릇이 들었어요. 자, 앉으세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가 직접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 맛있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복잡해서. 그가 소파로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복잡해요? 며느님 때문이에요? 응. 순자 씨,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그가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순자 씨와 저의 이야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순자 씨가 좋아요.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순자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그 눈빛, 그 미소, 외로워 보이면서도 강해 보이는 그 모습, 제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키스인데 벌써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더 깊어지는 키스. 그의 혀가 내 입안을 탐색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쓰다듬었어요. 순자 씨,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날 밤 민우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 나는 30년 만에 여자로서의 몸을 다시 느꼈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체온이 섞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귓가에서 나는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순자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들 때 나는 행복했어요. 새벽 5시쯤 눈을 떴습니다. 민우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뭔가가 보였어요. 여성용 화장품, 립스틱,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그리고 향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우는 혼자 산다고 했는데 손이 떨리며 립스틱을 집어들었어요. 브랜드 제품, 비싼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동생 거겠지, 조카 거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자 액세서리들, 귀걸이, 목걸이. 침실로 돌아와 옷장을 슬쩍 열어봤어요.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피스, 블라우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침대로 돌아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어요. 순자 씨, 일찍 일어났네요. 응. 화장실 다녀왔어. 더 자도 돼요. 아직 이른데. 그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온기가 조금 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짜든 거짓이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느껴보자.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때는 내가 준비할 거야. 그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우야, 만약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나도 준비할 거야. 당신이 나를 이용하는 동안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 모든 순간을. 그 후 2주 동안 나는 이상한 것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민우의 아파트에 갈 때마다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옷장 안에 걸린 여성용 원피스. 크기가 달랐어요. 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여성용 비타민. 20대 여성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우연히 본 호텔 영수증.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민우 씨, 이거. 아, 그거요? 조카가 자고 간 거예요. 대학생인데 집이 멀어서 가끔 재워줘요. 매번 그랬어요. 그럴듯한 변명.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혜야.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그 사람, 조사했어요. 뭐? 사람 시켜서 조사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내일 집으로 갈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집으로 왔어요. 두툼한 파일을 가지고 어머니 앉으세요. 지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민우가 다른 여자들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들. 이 사람 과거에 5명의 여성과 교제했대요. 모두 50대 이상 과부들이고 관계 후 거액을 받아냈대요. 숨이 막혔어요. 8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천. 피해액이 15억이 넘어요. 사진 속 민우는 내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붉은 장미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혜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금도 20대 여자친구가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사진 속에서 민우가 젊은 여자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이 여자가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래요. 한지민이라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알아. 네, 나도 알아. 의심하고 있었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 화장품, 옷들, 영수증. 다 봤어. 그럼 왜 계속 만나신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그 순간은 진짜였으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끝낼 거야.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하지만 그냥 끝내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그 사람을 이용할 거야. 복수할 거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요? 응. 당신이 나를 이용하는 동안 나는 당신을 기억했어. 이제 내 차례야. 어떻게요?
증거를 더 모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법정에 세울 거야. 그 전까지는 모른 척 할 거야. 계속 만나면서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그 순간들은 진짜였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탐정도 계속 고용하고 증거도 더 모으고. 고마워, 지혜야. 그날 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순자 씨, 내일 봐요. 보고 싶어요. 나는 답장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끝장을 보자. 2개월 후 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먼저 제안했어요. 순자 씨 생일 파티 하고 싶어요. 제가 호텔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민우 씨.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차가웠죠. 그 2개월 동안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를 끌어안았고,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와 탐정은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서, 여자친구 한지민과의 대화 녹음. 완벽했습니다. 생일 당일 나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63세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손에는 붉은 장미를 들고 똑같았어요. 다른 여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당신에게. 그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향수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샴페인이 나왔고 민우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저 순자 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저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 그게 목적이었구나. 결혼해서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민우 씨,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정말이에요. 순자 씨를 사랑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중년 여성 3명이 들어왔어요. 민우의 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들은, 제가 초대한 손님들이에요. 첫 번째 여성 김미경 씨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우 씨, 오랜만이네요. 제 8천만 원은 잘 쓰셨어요? 사업 자금이라며?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 여성, 이순희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5천만 원 줬죠. 어머니 수술비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더군요. 세 번째 여성 박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1억 2천을 잃고 요양병원까지 갔어요. 우울증으로. 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어요. 순자 씨. 이게 무슨. 앉아요, 민우 씨.
아직 손님이 더 있어요.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지민, 민우의 진짜 여자친구. 오빠, 왜 연락 안 받아? 오늘 우리 데이트 날인데. 지민이 우리 테이블을 보고 멈췄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이 할머니는 누구야? 그 순간의 침묵. 레스토랑 전체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순자 씨, 고마워요.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63세 할머니가 다시 여자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심장이 뛰는 게 뭔지, 설레는 게 뭔지 알았어요.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신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속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손가락 사이에서 명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명함. 내일 법원에서 만나요. 사기죄로. 그리고 이분들도 모두 고소할 거예요. 증거는 다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 모두요.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순자 씨, 제발, 저는 정말 순자 씨를 사랑했다고요? 거짓말.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돈이었죠. 과부가 받은 보험금, 남편이 남긴 재산.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는 동안 나도 당신을 기억했어요. 모든 순간을요. 당신의 거짓말, 당신의 연기, 모든 걸요. 뒤돌아 나오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또 늙은 여자 꼬셔서 돈 뜯어낸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레스토랑 방,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팠어요.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민우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7년간 12명의 여성에게서 15억이 넘는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줄줄이 고소했어요.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민우가 나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나를 속인 거? 아니면 들킨 거?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뭘? 그 사람을 만난 것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64세.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네. 민우가 사기꾼이었든 진심이었든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 적어도 나한테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63세에 나는 다시 떨렸어.
심장이 뛰었고 숨이 가빴고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게 거짓이었어도 그 순간의 내 감정만큼은 진짜였어. 나는 아직 여자였고 아직 살아있었어. 그걸 깨달았어.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배웠어. 다시 일어서는 법을. 어머니, 그리고 고마워,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민우가 준 붉은 장미는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버리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어요.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석 달 후 나는 성당 봉사활동에 다시 나갔습니다. 동년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어느 일요일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같이 커피 한 잔 할까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근데 저 조건이 있어요. 네. 무슨 조건이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급하지 않게. 진짜로. 그가 웃었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이번엔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제대로 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봤습니다. 64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내가 사기꾼이었어도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았어. 그리고 너 덕분에 더 강해졌어. 이제 나는 속지 않아. 하지만 두렵지도 않아. 손목에 찬 시계를 봤어요. 남편이 준 시계. 여보, 미안해. 나 좀 헤맸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진짜로 살 거야. 속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살 거야.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박순자로서, 한 여자로서 나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3세에 다시 느낀 떨림.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슬픔.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용기.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순자 씨처럼 사랑에 빠지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의심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이해가 돼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